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1. 산업혁명이 벌써 네 번째라고요? 2017년부터 사회 전반에서 급격히 사용 빈도가 늘어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산업혁명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하면 19세기 무렵 영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산업 전반의 생산 공정 혁신을 떠올립니다. 단계별 산업혁명으로 따지면 1차와 2차 산업혁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과 요즘 큰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산업혁명의 역사.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조 공정의 비약적 발전입니다. 증기기관이나 방적기 등 새로운 생산기계가 발명되면서 수공업 위주의 산업체계가 반자동화, 기계화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산업자본을 축적하게 했고 19세기까지 이어져 오던 유럽 사회의 신분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가문의 정통성으로 유지되던 왕족과 귀족 계급이 붕괴되고 자본을 기반으로 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 유럽 본토,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핵심에는 다양한 기술 혁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 내연기관, 라디오 등 현재 우리가 누리는 기술 대부분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자동화 공정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디지털과 정보화 시대를 일컫습니다. 컴퓨터 기술로 집약되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최초의 컴퓨터 ENIAC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만들었고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과 보급에도 미국 회사인 IBM과 애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차와 2차 산업혁명이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3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떠올려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많은 기업이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혁신을 이루었거나 혹은 그런 혁신을 돕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차, 2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물질적 토대 없이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출현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반도체의 대량 생산이 컴퓨터를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마존은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즉 인터넷 환경에서 저장 공간을 대여해주는 일로 벌어들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Y2K 문제를 기억하시는지요? 190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연도 정보를 다룰 때 마지막 두 자리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1987년을 입력할 때 19는 당연하기 때문에 87만 저장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를 대비하지 않은 것이죠. 금융거래 프로그램이나 군사보안 프로그램들이 2000년이 되면 연도를 착각하여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을 Y2K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미 컴퓨터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 2016년 회의에서 의장인 클라우스 슈바프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지난 3번의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가 보유한 기술과 산업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음 단계의 산업적 진보를 미리 규정해보고
좀 더 적극적인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대표적인 혁신 기술로는 빅데이터 기술,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운송, 3D 프린팅 등이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고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는 관계 여부를 떠나 앞으로 유망한 산업 분야임은 확실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념적 틀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나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산업혁명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지 계산을 쉽게 해주는 기계 혹은 편리한 사무용 전자기기 정도로 생각했겠죠. 긴 시간에 걸친 점진적 기술 발전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뒤에 역사를 평가할 때 비로소 그것이 산업혁명이었다고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현대는 여전히 3차 산업혁명의 끝자락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이유. 지난 3번의 산업혁명을 돌이켜볼 때 그 주도국가가 당시 전 세계의 패권국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넘어서서 다음 산업혁명의 주도국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경쟁의 결과물은 더욱 진보한 산업 발전이며 수혜자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